학부 국제기업과 경영 환경론 오리엔테이션 2편을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강의 계획서를 소개를 하는데, 강의 계획서를 포탈에 있는 강의 계획서를 불러갖고 국제경영론 같은 경우는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었더니 화면이 좀 너무 흐려서 LMS 상에 올라와 있는 강의 계획서를 중심으로 국제기업과 경영 환경 수업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작년에도 제가 이 수업을 했잖아요. 이 수업에 있어서 강의평가 어떻게 나왔는지 강의평가 점수와 더불어 주관식 학생들이 써놓은 내용들을 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제 작성, 이 국제기업과 경영 환경론 과제를 중간고사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대체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주요 사항들을 설명드리고, 과제 작성하는 데 있어서 공통된 주요 내용들을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서 그 동영상 관련된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정리해서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부경대학교 스마트 LMS 로그인해 갖고 들어오면 우리 교수들도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쪽지 기능이라든지 메일, 그 다음에 알람 이런 내용들이 뜨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강의 과목 관련돼 갖고 이게 매년 제가 1학기 때는 국제기업과 경영 환경론 수업을 강의하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크게 바뀌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기업과 경영 환경론 안에 올라와 있는 그걸 클릭을 해보고, 여기 보시면 강의 계획서, 온라인 강의, 공지사항, 질의응답, 강의 자료, 출석, 과제, 그다음에 시험, 뭐 토론, 투표, 설문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필요에 따라 갖고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설문을 또 진행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수업에 바라고 있는 점, 또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취업 분야와 회사, 요거 간단하게 제가 매 학기마다 물어보거든요. 그렇지만 아직도 못 정한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뭐 꼭 정했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자신의 목표와 원하는 분야와 희망 회사를 빨리 설정하고 높게 목표를 잡으면 그에 따른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어요? 자, 국제교육과 경영 환경론 강의 계획서를 좀 보자면은, 자, 분반이 없이 101 분반이다. 사전 제작 원격 수업이고, 상담 시간은 제 근무 시간 중에 LMS 쪽지나 메일로 보내주세요. 내용이 많을 때는 이메일을 활용해 주시고, 간단한 거는 쪽지로 근무 시간에 보내주시고요. 여러 가지 혁신 수업 형태가 있는데, BL을 원래는 하려고 했었는데 수강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 사전 제작 수업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예비 수강 신청 보니까 감당 못할 정도로 지금 많아가지고, 일단은 뭐 4학년 정도는 추가 신청을 받는데 저학년들이나 3학년들은 부득이하게 추가 수강 신청을 못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수업의 목표는 국제경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다국적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이해를 추가적으로 하는 게 목표거든요. 제가 이제 국제경영론 다른 분반에서 수업을 하는데, 국제경영론 그 원서에 국제경영 환경,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기술, 환경까지 다 설명하려면은 원서를 갖고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 사례까지 언급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기업과 경영 환경론 수업에서 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환경을 다루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법률, 기술 환경에 대한 이해와 분석적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글로벌 경영 활동 사례와 더불어 비즈니스 활동 수행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점으로 다루고 있다. 수업 진행은 비대면 온라인 LMS 상에서 사전 제작식 수업을 하고, 성적 처리는 상대평가라는 거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나중에 성적 이해할 때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나왔냐고 물어보는 학생들, 다른 더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업 방식은 뭐 강의 진행 내용과 순서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주 교재가 좀
바뀌었어요. 개정판이 나와가지고 여기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글로벌 케이스 100 개정판 2판 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권정욱 교수님하고 저하고 오대혁 박사님이 새롭게 개정판을 냈죠. 강의 관련돼 갖고 개정판 소개 영상도 제가 추가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배점은 중간고사 100%, 기말 100%, 그 다음에 과제 20%, 그 다음에 수업 태도 10%, 그 다음에 상대평가. 과제는 이제 제가 동영상 요약 보고서 해가지고 감상문 형식으로 그 포맷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과제 포맷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두 편, 그 6주차와 11주차에 제출을 하는데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큰 배점 차이 없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은 학교에서 올려놓은 것 같아요. 혁신 수업은 평가 원칙 뭐 유의사항 하는데 우리 혁신 수업 아니고요. 사전 제작식 동영상 수업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요 유의사항은 제가 넣은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LMS에서. 그 다음에 주별 강의 내용을 보면은 1주차에는 강의 목표, 강의 교재 소개, 강의 진행 방식,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 국제경영 요약 동영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놨던 거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수업을 들을 때 도움이 될까 해갖고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올려놓을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75분 이상 수업 영상을 찍어갖고 올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전에는 1, 2분 모자란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50분 중요한 것만 강의하고 그랬는데 그걸 다 모니터링 학교에서 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갖고 본부에서 제 수업이 뭐 부족하니까 뭘 보완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적사항이 저번에 한번 처음으로 왕창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맞추려고 제가 1교시, 2교시, 3교시 해갖고 25분 단위로 쪼개갖고 하려고 하니까 이거 추가적으로 이제 교재 개정판 소개 영상이라든지 다양한 오리엔테이션 자료 1편, 2편 소개 영상을 올리는 1주차가 있고요. 2편에서는 예전에 만들어 놨던 뉴노멀 시대의 경영 환경과 글로벌 기업 전략 1, 2편 해갖고 요게 이제 또 75분을 맞추려고 추가적인 사례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읽었던 책 추천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추천 책이라든지 그 시시때때로 필요한 사례와 더불어 영상들 추가적으로 계속해가지고 올릴 거예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정의라든지 추가 영상 보충 자료 만들 거고 4주차에는 문화적 환경에 관련된 영상, 글로벌 컨설팅 환경이라든지 협상과 글로벌 스탠다드, 정치, 법률 환경, 경제 환경 이런 자료들을 이제 제가 만들어 놨던 거 플러스 해가지고 하는데 작년에 만들었던 게 소리가 좀 작다는 의견들이 있어갖고 새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요런 작년 찍었던 것들은 그냥 참고 영상 정도로만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올려갖고 시간을 맞추는데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참고 영상 새로 찍은 것이 좀 길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아웃을 하고 새 영상으로 쓰고 부득이하게 이제 시간이 모자랄 경우에는 예전 것들도 이렇게 좀 참고해가지고 하는데 중요하게 반영을 하지 않고요. 뭐 내용이 그렇다 그러면 출석에는 반영 안 하고 올려만 놓던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은 제가 옛날 정치적 환경에 관련된 사례라든지 문화 환경에 관련돼 갖고 업데이트를 이렇게 PPT를 한 사례들이 있어요. 22, 25, 26, 그 다음에 27, 33, 34번 사례는 개정판 나오기 전에 업데이트를 했고 이 내용은 추가적으로 우리 책에는 반영이 안 된 것도 있고 새로 만든 것도 있기 때문에 요 동영상과 더불어 추가된 영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주차 정도에 제가 관련 영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영상 요약 보고서 한 편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주차에도 요약 보고서 하나 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때는 뭐 비대면으로 이렇게 시험을 안 보고 중간고사 대체 과제로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9주차에는 글로벌 기업의 국제화에 관련된 사례
그리고 해외 시장 진입 방법 사례들, 그 다음에 11주 차에는 4차 산업과 한국 뉴딜 정책에 관련된 영상, 그 다음에 해양 문화와 한류에 관련된 제가 이제 논문이지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런 자료, 그 다음에 국제기업 사례에 관련돼 갖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쭉 설명을 드리고요. 국제기업 사례 ESG라든지 관련 산업 자료를 시청을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이제 정확한 어떤 것들을 하겠다 이렇게 표기를 못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내용에 추가적으로 많이 좀 추가가 될 거예요. 왜냐면 75분 수업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그다음에 75분 수업 안에는 외부 영상을 집어넣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외부 영상으로 굉장히 유익하게 많은 것들을 학생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거는 75분 안에 넣지 말고 75분 이외에 추가적으로 넣으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듣는데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 갖고 많이 줄이고 제 영상을 추가적으로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런 내용이나 주제들은 상황에 따라 갖고 조금씩 변동이 되고 추가될 수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최대한 제가 맞춰는 드리는데, 학교에서는 그리고 75분 이상 수업을 매주 찍은 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개강 일주일 전에 2주치 분량의 영상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했고, 여러분들은 매주 차수별로 이렇게 차근히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너무 빨리 막 보려고 하시지 마시고 나오는 순서대로 차분히 천천히 하시길 바랍니다. 뭐 참고 자료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제가 필요하면은 다 그때그때 공지사항에다가 집어넣고요. 공지사항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릴 텐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학생 모니터링이라고 있어요. 이 학생 모니터링을 누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언제 접속을 해가지고 관심도가 학생별로 얼마나 되는지, 참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제라든지 시험은 제출했는지, 출석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학생 개개인별로 모니터링이 쫙 올라오거든요. 그럼 제가 학생한테 격려하는 차원에서 잘하고 있다 쪽지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출석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학생들은 열심히 출석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는 여기 코너에서 제가 언제 어떻게 하는지 다 올려갖고 받을 거예요. 중간고사 대체 과제라든지 동영상 요약 보고서 과제, 그 다음에 설문도 간단하게 이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단 올릴 거거든요. 꼭 설문에 답하시고, 그 다음 필요한 강의 자료는 여기다가 이제 추가해 가지고 다 올리고, 그 다음에 강의용 파워포인트는 출판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저작권 때문에 제공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제공할 수 없고, 참고에 관련된 영상들은 좀 올려놓을 테니까 그렇게 확인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온라인 강의 때때로 잘 오셔야 되고, 시험도 이제 기말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날짜라든지 시간, 그다음에 제출 형태 이런 게 정해지면은 미리 여러분한테 올려놓을 테니까 시험 볼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MS에서 성적은 확인이 나중에 학기 말에 안 되고 뭐 포탈에다가 입력을 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강의 계획서는 이제 LMS를 중심으로 소개를 드렸고, 이번에는 작년에 국제기업과 경영 환경론 강의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려볼게요. 이 화면은 제 그 포탈에 들어와 가지고 예전에 이제 강의평 관련돼 가지고 강의평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77명이 수강을 했고 평가한 사람은 74명에서 응답률이 96%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올려보면은 점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 항목별로 강의 계획의 명확성, 그 다음 강의 자료의 구성 명확성, 진행의 준수의 충실성, 시간의 준수의 충실성 해갖고 9가지 평가 항목이 있는데, 강의 만족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의 평가 결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은 강의 평가 결과 해가지고 4.55가 나왔어요. 77명이면 대형 강의거든요. 강의 그 학생이 많아질수록
대형 강의일수록 이 강의 평가 4.5 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교수님들은 이게 이제 그 소규모 평가, 그러니까 10명에서 15명, 20명 미만의 강의는 강의 평가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4.8, 9, 뭐 5점 만점에 가까운데, 그러면 올해부터는 또 이제 강의 평가, 우수 강의 평가상을 준다는데 학생 숫자 상관없이 무조건 강의 점수가 높으면 우수 강의상을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 대형 강의가 오면 하면 할수록 이게 불리한데 이거를 감안해 갖고 무슨 강의 평가상도 좀 주고 그러면 좋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학생 숫자가 하여간 많으면 요구 사항도 많고 그 애로 사항들이 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고, 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좀 만족도 하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점수가 좀 높게 나왔으면 진심으로 너무 좋겠어요. 보시면은 객관식 통계가 있는데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객관식 점수를 어떻게 줬는지. 여기 이제 로딩을 해갖고 쫙 나오거든요. 77명이 들었는데 강의 계획성의 명확성, 뭐 이렇게 강의 자료 구성에 명확성 해갖고 쭉 나오죠. 종합 강의 만족도, 강의 유형별 만족도 이렇게 보면 여기 매우 만족이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만족하다가 노란색, 보통이다가 녹색. 그러면은 녹색도 꽤 있잖아요. 77명 중에. 그 다음에 이게 뭐 만족하지 않는다가 이게 있고, 여기 하나씩, 2명 하나씩 이렇게 있는데, 제가 다른 수업에도 말씀드리자면은, 제 수업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좀 이렇게 만족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보통이라든지 만족 못 하시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랑 코드가 좀 안 맞기 때문에 이 수업은 필수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전에 다른 수업에서 이런 식으로 좀 어떤 강의 평가를 했던 학생은 이번 수업에도 크게 별 바뀔 건 없어요. 그래서 저랑 코드가 안 맞으면 굳이 이 수업을 안 듣고 다른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이 진짜 만족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들었으면은 정말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객관식 평가의 그래프는 봤고 여기 서술형 응답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여기 쭉 나오거든요. 77명 중에 이렇게 뭐 점으로 찍어갖고 응답 안 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응답 내용을 중심으로 해갖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수업 내용뿐만 아니라 흥미있는 자료, 유튜브 강의 등도 추천해 주셔서 좋았다,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고요. 자, 또 보시면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설명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될 수 있었다. 감사하다. 여러 가지 생각해 주셔서 고맙다. 비대면으로 진행한 수업이 아쉬웠지만 그만큼 다른 교양 영상도 볼 수 있었던 점이 좋았고, 중간에 실시했던 설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문조사 내용 말해준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전공 지식이 함양이 되는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제 아무 뭐 내용이 없다, 느낀 점이 없다라든지 점이나 이런 것들로 그 학생들도 있는데, 이왕이면은 좀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했던 거, 학생 교수님이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쓴다든지 뭐 만족하면 감사합니다라도 써주면은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도 100명 넘게, 뭐 예비 수강은 200명 넘게 오고 그랬는데 한 명이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앞에 이렇게 만족 못하는 학생이 있다든지 완전 불만족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무제한으로 받는데 굉장히 몸을 사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평가나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누가 했는지 몰라요. 익명이지만은 여러 가지 저한테 좀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게 해주면은 저도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보답 차원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사전 제작 강의가 다른 강의와 달리 인트로 부분에 있어 강의를 보는 시간이 유튜브로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인트로 메이커라는 제가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유료로 그거 샀어요. 가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재밌는 격언이라든지 중간에 지루하지 않게 앞뒤로 이런 동영상 같은 거 좀 넣어주려고 하고요. 저는 최대한 학생한테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좀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네요. 요런 X 뭐 이런 건 좀 안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뭔 재밌는 내용들이 있나 이렇게 좀 보면
자, 전공 관련된 지식뿐만 아니라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도 많이 제공해 주셔서 좋았다. 저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뭐 그 내용 중에 교양 영상이라고 해갖고 제가 여러분들 진심으로 부자 되면 좋겠다는 부자 되는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틈틈이 좀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수업에서도 봤을 수도 있지만은 뭐 안 본 학생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 만들거나 이전의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학생들한테 대한 애정.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 와갖고 애살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는데 제가 또 애살이 또 많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과제 및 강의 시간 학생들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진행이 되었다. 이때는 75분 룰이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50분 만에 좀 끝내버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모니터링을 해갖고 75분 이상 강의하라고 저한테 연락이 와갖고 좀 부담은 조금 늘어날 거예요. 강의 외에 다른 영상들도 많이 도움이 됐고 쪽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뭐 여기 보면은 소통이 비대면인데 잘 이루어지고 간간히 공지사항으로 안부를 물으시거나 뭐 시험 관련된 따로 튜토리얼 영상 등 이런 것들이 좋았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영상들을 잘 맞춰서 올려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7명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강의 서술형이. 그래서 시험 문제도 뭐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험 문제라 좋았다라든지 내용들 해갖고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해 주니 저도 감사하다. 그래서 이번 학기도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좋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분들의 배려를 해가지고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수업을 신청하고 열심히 듣는 건 좋지만 혹시나 첫 주 수업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한테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기말에 만족을 못할 것 같다든지 저번 학기라든지 작년에 제 수업을 들었을 때 강의 평가가 본인이 했을 때 만족을 못한 학생들은 굳이 제 수업 안 듣고 다른 교수님 수업을 들어갔고 여러분들의 기대도나 만족도를 올려주시면 정말 고맙겠고 저도 쟤랑 코드가 맞는 학생하고 즐겁게 해가지고 소박한 바람이지만 제가 우수 강의상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네요. 학부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설명드리고 공통된 주의사항,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아세안 10개국을 대상으로 투자 환경과 해당 국가에 대한 유망 아이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나라로 수출해도 되고 이 아세안 국가 거를 수입해도 되는 유망 아이템에 대해서 조사해서 제출하는 과제인데 아세안 10개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0개 국가잖아요. 그래서 분량은 파워포인트로 슬라이드 12개 내외로 작성할 것 너무 많이 하거나 너무 적게 하면 안 돼요. 12개 정도 맞춰주시고 활용한 자료들의 출처는 반드시 밝힐 것, 특히 사진이나 표 등 출처를 잘 밝혀갖고 URL 뭐 이런 거는 사진 밑에 바로 카피해서 자그마한 게 보이게 집어넣는다든지 적절히 잘 활용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최근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공지사항에 향후 개인별 국가를 무작위로 지정할 것임을 밝혀두고 출석부가 확정이 된 이후에 본인의 그 할당된 국가가 어딘지 인도네시아인지 말레이시아인지 어느 나라인지를 확인을 해갖고 그 국가를 대상으로 해갖고 투자 환경과 해당 국가에 대한 유망 아이템을 조사하는 과제를 부여받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따로 이후에 공지사항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무작위로 배정된 학생들의 그 리스트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작성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공통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작성해서 제출해야 돼요. 중간고사 대체 과제는 중간고사 마치고 일주일 안에 기간을 좀 주면서 받을 건데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과제 제출 기한을 넘기시면 안 돼요. 지각 제출하는 경우에는 5% 감점이 있고요. 미제출하면은 여러분들 이번에 학점 못 받아요. 왜냐면 중간고사 대체 과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나중에 LMS에
정확하게 공지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과제 채점 기준은 참신성, 그다음에 이건 참신성이라는 거는 새로운 어디서 막 쉽게 구하기 어려운 참신성, 그다음에 다양한 자료를 많이 갖다 쓰는 성실성, 그다음에 출처라든지 이런 걸 잘 밝히는 충실성이 채점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아주 흔한 대기업 선정 과제보다는 참신한 중소기업 또는 강소기업, 중견기업의 자료가 더 좋고 최대한 과제에 대한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많은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성실히 밝히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사도 검사를 체크를 해놓거든요. 과제 제출할 때 유사도가 현격히 높은 경우 50% 이상인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되고요. 즉 다른 사람의 자료를 한두 개만 가지고 짜깁기 해갖고 그냥 내면은 표절로 간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사도가 너무 높은 것도 지양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잘 그거를 관리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지에는 자료의 출처와 그림 및 표의 출처 등 항목별로 정확히 표시해야 되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URL 주소를 정확하게 잘 표기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될 수 있으면 최신 자료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10년 이상 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가장 최근 자료를 많이 활용할 수 할수록 점수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팀별 과제나 그 다음에 팀별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 두세 명이 묶어가지고 친구끼리 이렇게 과제 발표 같은 수업을 듣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고요. 개별적으로 개인이 과제를 작성해서 정해진 시간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러한 그 과제 제출이나 이런 것들은 이전에 다른 학기에 예전에 수업에서 과제 제출에 관련된 영상들을 좀 올려놨는데 매 학기 똑같은 과제를 내긴 좀 그래갖고 어차피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떤 과제를 냈는지 유의사항이나 이런 그 영상을 제 거에서 찾아가지고 보시면 좋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국제경영 영상 전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는 진짜 진심으로 부자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자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제가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전 수업에서도 이거 몇 개 정도는 보셨을 텐데 이런 부자 되기 영상들도 제가 가끔씩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부자가 되길 바라고 우리 그 중국학과의 이중희 교수님이 중국 관련된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올리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이 채널도 구독하시면은 중국 관련된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구독을 권유드려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라 권유드리는 거고 제가 나중에 제가 주로 구독해서 보는 유익한 채널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성적을 잘 받으려면 이런 영상도 제가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다고 말씀드리고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도 공유를 다시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